코리아의 광활한 대자연 속, 척박한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한 생명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험난한 야생에서 홀로 남겨진 아기 사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앙상했고 뜨거운 태양 아래 탈수 증세로 온몸을 떨며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과학 탐사가 이루어지던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맹수들의 영역이었고 인간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야생의 질서, 생존을 위한 냉혹한 법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 마치 도움을 호소하는 듯한 그 절박함 앞에서 한 생물학자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국에서 온 바이올로지스트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야생의 한 단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본능적인 연민이 충돌하는 순간이었고, 과학적 원칙과 인간적인 감성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규정, 동료들의 경고, 그리고 야생의 냉혹함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 떨리는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생명에게는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녀가 마주한 딜레마, 그리고 그 딜레마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생에서의 구조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우정, 잊을 수 없는 기억,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가진 깊은 유대감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질서, 과학적 원칙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하나의 눈앞에는 이제 막 생명의 끈을 놓기 직전에 아기 사자가 있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털은 푸석했으며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 기력을 잃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훈련받은 대로 야생의 법칙에 따라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생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어쩌면 알 수 없는 희망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최대한 부드러웠고 아기 사자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담요를 조심스럽게 펼쳐 아기 사자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온기를 찾아 헤매던 작은 생명체가 안도감을 느낀 듯 그녀의 손길에 조금이나마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첫걸음, 야생의 규칙을 잠시 잊게 만든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사자를 품에 안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임시 캠프로 향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정성껏 아기 사자를 살폈습니다. 젖병을 구해서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먹였고 상처가 있다면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아기 사자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떨리는 숨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불씨 같았지만 동시에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와 아기 사자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피어나는 작은 불꽃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아기 사자에게 사자라는 한국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동물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흘러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작고 연약했던 아기 사자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그는 건강하고 씩씩한 젊은 사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가득했고 하나를 향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젖병에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며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자는 야생에서 태어났고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집은 이곳,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자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사자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조용하고도 숙연했습니다. 하나는 사자를 데리고 넓은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사자는 마치 이별을 직감한 듯 하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황금빛으로 물든 초원의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함께 떠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의 자유를 응원하며 하나는 홀로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자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 새겨진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목적은 과학 탐사였습니다. 익숙한 풍경, 여전히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광활한 대자연.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예전에 사자를 만났던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덤불 사이를 헤치고 낯선 동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맹렬하게 달려드는 하이에나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적인 눈빛은 순식간에 하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틈도 없이 둘러싸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으로 전락한 듯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창한 덤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를 똑똑히 인식하는 듯한 눈빛. 그것은 바로 사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엿한 성체로 성장한 사자는 마치 하나의 위기를 감지한 듯 나타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하나와 하이에나 무리 사이에 당당히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포효했습니다. 그의 우렁찬 포효는 야생의 왕다운 위험을 내뿜었고 그 소리의 위협을 느낀 하이에나들은 하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충격과 감격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서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사자는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인간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 기적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하나에게 부드럽게 기대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이 놀라운 순간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가진 깊은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감사와 잊을 수 없는 기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감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자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희망과 삶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자의 눈빛은 마치 말하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저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깊은 유대감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순간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사자를 구했던 순간은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였음을.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결국에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사자와의 만남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야생의 냉혹함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유대감,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생 동물과의 교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통찰력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사자와의 이별,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슬픔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 삼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절실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기적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였고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자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은 인간과 동물이 가진 감정적 유대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녀의 활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는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나눔으로써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하나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만난 작은 아기 사자,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보여준 놀라운 보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가진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은퇴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수많은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연구기관을 통해 이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와 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가 사자를 구하고 사자가 하나를 구했던 그 사건 이후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깊어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감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야생의 동물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 고유한 지혜, 그리고 복잡한 감정 체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보여준 헌신은 그녀에게 단순히 동물의 본능적인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억에 기반한,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진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인간만이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오래된 통념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의 감정, 기억,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감정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노보 원숭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포옹하는 모습, 코끼리들이 죽은 동족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모습, 혹은 까마귀들이 동료의 죽음을 기억하고 특정 장소를 피하는 행동 등은 모두 동물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기억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자가 하나를 알아보았던 그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강력한 힘,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새겨진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는 이러한 동물의 감정 능력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깊은 유대감, 혹은 동물 매개 치료가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은 동물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물의 순수함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자가 하나의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댔던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와 사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물이 가진 지성, 감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동물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하고 복잡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깊은 감사와 헌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동물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지혜나 깊은 감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동물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진정한 의미의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낯선 이방인이 아닌 소중한 동반자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적 연결이 어떻게 실제적인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단순히 동물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넘어 그 감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세상과의 단절감과 깊은 고립감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경우 훈련된 치유견이나 말과 같은 동물과의 교감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물들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존재 자체로 곁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환자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고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듯 동물의 온기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공감 능력입니다. 비록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목소리, 톤, 표정, 그리고 신체 언어를 통해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때 동물은 그 감정에 반응하여 조용히 곁에 머물거나 부드럽게 핥아주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기대어줍니다. 이러한 미묘한 상호작용은 환자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처럼 길을 잃은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사회적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차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동물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반응은 아이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점차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낯선 언어 속에서 기본적인 단어부터 배우듯 사회성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사자를 통해 얻은 통찰은 이러한 동물과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 실질적인 심리적, 사회적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퇴역 군인들과 함께하는 말과의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말의 크고 강인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말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점차 내면에 쌓였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말의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군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단순한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넘어 심오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척박한 땅에 심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들 역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과 힘을 얻는 깊은 교감입니다. 하나의 연구는 동물들의 사회적 학습 능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동물들은 어떻게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새들은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나 주변의 다른 새들로부터 학습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마치 인간 사회에서 언어가 발전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사자들이 얼룩말을 사냥하는 방식이 세대를 거치며 변화하고 더 효율적인 사냥 기술이 전수되는 현상 역시 사회적 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사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된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 전체에 퍼져나가고 결국 어린 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숙련된 사냥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단순히 생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영장류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한 개체가 특정 과일을 깨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다른 개체들도 이를 모방하고 점차 더 정교한 도구 사용법을 개발해 나갑니다. 이러한 학습 능력은 개체 간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됩니다. 즉,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방법을 무리 내의 협력과 관찰을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팀 프로젝트를 통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는 이러한 동물들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이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전승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물을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지식을 공유하는 복잡한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 역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학습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관습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능력은 또한 동물의 생존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철새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월동지로 향하는데 어린 새들은 처음 이동할 때 어미새나 경험 많은 무리의 선두새들을 따라가면서 길을 배웁니다. 이러한 학습 없이는 개체들이 살아남아 번식하고 종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치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듯이 동물들도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생존에 유리한 행동 양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동물의 집단적 기억과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확장하고 그들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집단적 기억과 문화를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더욱 깊은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명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잊혀졌던 고대의 문명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넘어 생명이라는 거대한 직물에 얽힌 수많은 실타래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맹수들의 땅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연민의 씨앗이 어떻게 굳건한 유대감으로 자라나고 또 그 유대감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그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생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 파장의 확산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물결처럼 그 작은 시작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해온 이야기들은 동물의 복잡한 감정세계, 그들의 기억력, 그리고 사회적 학습 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느끼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심지어는 인간의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놀랍도록 풍부한 내면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잊혀졌던 고대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듯 동물들의 세계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 결국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의 그 경이로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마지막 성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가올 결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용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와 사자가 엮어낸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끈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처음 마주했던 연약한 생명체의 떨림은 결국 되돌아와 거대한 울림으로 변화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웠습니다. 이는 마치 척박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떨림은 단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자가 하나에게 머리를 기댔던 그 순간은 언어를 초월한 깊은 교감의 증거였으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연민과 사랑을 일깨우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물들이 단순한 본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과거를 기억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적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억은 생존을 위한 도구를 넘어 개체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됩니다. 마치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왔듯이 동물들 역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지혜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을 말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하고 깊으며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여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바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자를 구했던 순간은 단순한 구조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연민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더 많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듯 그녀의 헌신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자와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것은 그것이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진정한 실천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